자, 오늘도 중국 옛날 이야기 시간인데 옛날 이야기 중에도 오늘도 러브스토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브스토리만큼 감동을 주는 얘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라마다 멋진 러브스토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몽룡과 성춘환처럼 지난번에 중국에 제가 한번 양산백과 추경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양산백과 추경대 이야기 외에도 중국에는 또 하나의 러브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두 러브스토리가 중국의 2대 러브스토리로 유명한 그 주인공은 누구냐? 허선과 백소정입니다. 허선과 백소정의 이야기하면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허선과 백소정이라 하지 않고 백사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본 것 같다 할 겁니다. 바로 그 백사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의 여주인공 백소정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년 먹은 백사입니다. 백사. 자, 뱀 중에서도 백사, 하얀색이 백사죠, 그죠? 여러분들 백사라고 하면은 그냥 흰 색깔의 뱀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백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백사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돌연변이의 일종인데 백사라고는 일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백사람은 신령한 존재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백사를 막 탕으로 먹던데 그건 다 백사가 아니고 뱀이 원래 겨울이 되면 동면을 합니다. 동면을 하려면은 뱀이라는 거는 어떤가 하면 개구리를 야금야금 씹어먹는 종물이 아니거든요. 백사는 어떻게 하느냐, 뱀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면을 하기 전에 뱃속에다 깨구리를 몇 마리 채웁니다. 꿀떡 채워놓고 자, 땅속에 들어가서 동면하면서 석 달 동안 그걸 소화시키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게으른 뱀이, 아주 게으른 뱀이 개구리 잡아먹을 시간을 놓쳤어요. 개구리가 먼저 동면하다 다 들어갑니다. 큰일 났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배를 쳤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네. 그러면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다가는 굶어 죽거든요. 동면을 하다가 얼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본의 아니게 그야말로 피치 못할 상으로 인해서 뱀이, 육식동물인 뱀이 뭘 먹느냐? 풀뿌리를 먹습니다. 풀뿌리를 뱃속에 넣고 동면한 수가 있습니다. 깨어른 뱀이죠.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 재수 더럽 게 없는 뱀이 집어넣은 풀뿌리가 이게 산삼이라. 뱀은 굉장한 열을 내는 동물이다. 양기 음식이죠. 그죠? 자, 그런 뱀이 산삼을 먹었어요. 그러면 탁 땅속에 들어가고 동면하는데 자다가 소화를 싹 시키면서 소화가 잘 되네. 풀뿌리도 소화가 되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얘가 갑자기 바라면 어떡합니까? 뜨거운 놈이 열을 먹었으니까 아이고 더워라.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떼굴떼굴 구불다가 더워서 안 되겠다고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럼 턱 뚫고 땅을 뚫고 나면 어딥니까? 자, 양력 1월 천지는 눈으로 덮여있고 눈 위에서 대굴대굴 구불러요. 동면하다가 나온 뱀은 피부가 약간 투명해집니다. 유리처럼. 그래서 눈 위에서 뒹구니까 그걸 보고 백사라고 하는 거지. 그 뱀 자체가 하얀 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백사라는 게 얼마나 신령스러운 존재인가는 이제 아셨고, 천년을 묵은 백사가 한 마리인데 이 백사가 그 수행과 도법을 깨우쳐가지고 항상 사람의 모습으로 다닙니다. 이 백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그야말로 이무기가 돼갖고 용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살기도 또 좋은 데 살았어요. 중국 항주, 서주, 바로 그 항주에 있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 위에 천당이 있으면 지상에는 서주와 항주가 있다. 그만큼 아름다우십니다. 그 항주에는 호수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호수죠. 서호라고. 항주 서호라는 호수가에 살면서 곧 용이 될 뱀이 사랑에 빠집니다. 지나가는 머스마한테 하나 살까닥 눈이 가삐인 거야. 그 머스마가 또 그렇다고 좀 돈이 있고 좀 강남 제비냐? 그것도 아니라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돈 없는 가난한 서생이었어요. 이 서생을 보고 딱 그 서생의 이름이 허선입니다. 그러고는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어떤 사랑을 품었는데 이걸 표현할 방법은 없고 어떻게 꼬셔볼까 하다가 천년 묵은 뱀이 법력을 부리지 않습니까? 서호의 호숫가로 놀러 나온 허선이 있을 때 허선을 딱 보고 자기는 배를 타고 다녔어요. 배 위에서 탁 있으면서 배를 그 근처까지 딱 접근을 시켜라 라면서 선장 빨리 목표물 하고 딱 앞에 접근을 시킨 다음에 비를 내리게 합니다. 항주 서호에서 비가 내리면 정말 분위기 있거든요. 그 비가 내리니까 비를 피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잠시 배로 올라오시죠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꼬셨어요. 그래서 배 안에서 둘이서 차를 마신지 술을 마신지 꼬랑지를 마신지 뭐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보내기 싫으니까 계속 비를 내게 하는 거. 비를 내니까 갈 수는 없고 이 또 순진댁이 이 허선은 뭔가 뭐 이제는 가야 되겠다. 비를 맞고서 가야 되겠다고 뒤집어 가니까 그래서 그래도 안 되겠구나 해서 우산을 빌려줍니다. 우산을 빌려줍니다.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우산을 빌려줌으로써 우산을 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산을 쓰고 갔다가 돌려줘야 되겠죠. 다시 만날 빌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연인 사이에서는 우산을 빌려주는 것 상당히 로맨틱한 그런 선물입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허선은 우산을 받아들고 갔다가 허선도 마음이 있지. 지도 남자인데 그렇게 이쁜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또 둘이 만나고 밀회가 아닌 밀회를 하다가 둘이서 사실은 거의 살림을 차리듯이 하게 됩니다. 자, 순진떼기가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천년묵은 뱀이 이제 이 인간한테 사랑을 느껴서 빠져가지고 둘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대로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는데 자, 유명한 법사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법사가 법회법사가 지나가다가 이 남자를 보는 게 허선을 보고 너 귀신에 씌었다. 웃기지 마십시오. 너 여기가 서려 있다. 집에 가봐라. 갑자기 여제지 이야기 비슷해지죠. 예, 그러고 있다가 이 법사가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허선을 떼놓습니다. 얘를 강제적으로 저 먼 고장으로 보내버립니다. 가서 똥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또 백사가 누굽니까? 그 자기 사랑하는 낭군을 찾아서 천리 먼 곳을 찾아갖고 찾아갑니다. 찾아냅니다. 또 둘이 붙으니까 또 떼놓고 법회가 아주 뭐랄까 그 충격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뭔가 하면은 이미 허선은 자기의 지금 연인인 부인인 이 백소정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때 이미 눈치를 챘어요. 챘지만 사랑을 하는데 어쩌합니까? I can't stop loving you인데 어떻게 해요? 비록 네가 인간이 아닌 것도 알지만 그런 상태에서 법회가 계속 방해를 하니까 백소정이 드디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냐? 명왕전을 갑니다. 명왕전을 가가지고 우리말로 염라대왕을 만나는 거예요. 염라대왕을 만나가지고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 대신에 1000년간 쌓은 내 이 법력을 전부 다 포기하겠다. 이게 미쳤나? 니 어디 낯을 먹고 왔냐?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니까 정말이냐? 정말이다. 내 모든 걸 포기할 테니까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명왕전에서 며칠을 갔다가 둘이서 딱 입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말로 하면 명왕전에서 명왕부에서 염라대왕이 그걸 허락을 합니다. 오케이,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참 사랑에 빠진 바보가 세상에서 최고 바보라더니만. 그래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다시 허선을 찾아가는데 옛날처럼 법력이 있지 않죠. 이제 허선을 찾는데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하는데 법회가 허선을 어디다 숨겼는가? 금각사라는 자기 절에다 숨기라는 거예요. 저 고도에, 절의 고도에 있는 섬입니다. 섬 위에 있는 그 절에다 숨겨놓고 그 속에 숨겨놓으니까 찾다 못 찾다가 결국은 어쨌든 알아내게 되는데 그 찾아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죠? 섬으로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가는 백소정을 보고 그 위에서 금각사에서 보고 있던 법회가 법회도 또 대단한 법사죠. 그죠? 법력을 이렇게 갖고 파도에 풍랑을 이렇게 갖고 배를 갖다가 뒤집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배가 뒤집힙니다. 뒤집혀갖고 백소정이 빠져 죽지는 않고 죽으려고 그래요. 자, 백소정이 빠져갖고 이제 하는데 저 천년묵은 여기가 분명히 앉았고 지가 앉아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다시 또 그 뱀으로 백사로 변해서 날아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 그러거든. 얼마나 버티나 보자. 네가 네 본색을 네 사랑하는 낭군 앞에서 네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안 변하거든. 진짜 죽을 판이거든. 그때 법회가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냥 죽을 순간까지 보내버립니다. 그때 허선이 난 다 안다. 그러니까 더 하지 마라. 그러고는 자기가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백소정을 구해와요. 그거 보니까 얘가 사람이 됐거든.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고 나서 둘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게 바로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항주 서호에 전해지는 허선과 백소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일명하여 백사전이라고 하는데 백사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전래된 이야기도 있지만 전래된 이야기를 넘어서서 극으로도 많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경극 대목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소정이
그 천군과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이야기가 아주 경극화도 많이 되어 있고 한데 이미 영화로도 많이 되어 있죠. 근자에는 뭐 영화도 많이 되어 있고 그 영화는 또 근데 얼마 한 10여 년 전에 유명한 서극 감독이 영화를 청사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 백소정의 누인 청사를 주인공으로 해갖고 만드는데 영화를 갖다가 비극으로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백소정이 죽고 그 다음에 허선도 칼에 찔려 죽는 걸로 해서 아주 비극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워낙 옛날 이야기 중에 그다지 해피엔딩이 아닌 이야기가 있습니까? 최고의 해피엔딩인 사실은 영화인데 너무 해피엔딩이 재미없어 보이는가 여러 가지로 각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각색이 비극으로 한번 된 겁니다. 그게 한국에 먼저 들어온 바람에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비극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비극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항주 우리 중국 여행 가시면 제일 많이 간 데 어디입니까? 북경, 상하이, 항주 이래 되죠, 그죠? 베이징에 가시면은 베이징의 고도를 볼 수 있지만 상하이에 가시면은 반드시 항주 소주로 갈 겁니다. 항주에는 중국에서 멋진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서호. 서호에 가면 항상 서호에 탑도 보시고 그 탑이니 그 모든 데가 그 백사전의 무대가 되는 데입니다. 거기서 한번 허승과 백서정의 러브스토리를 한번 상기해 보시고 아름다운 경치 감상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에는 국경도 없지만 인간과 요물 사이에도 국경이 없었습니다.